주말에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상황을 좀 들여다볼 텐데 당 지도부가 주도한 한밤의 기습 후보 교체 드라마가 무산이 됐어요. 결국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일단 이 소식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장 소장님? 이 인간들 왜 자꾸 밤에 왜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밖에 있어가지고요. 속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지했어요 진짜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는 안 잤어요, 잠을. 에? 이거 다 봤어요. 예. 3-4시까지? 이 새벽에 이 상황을? 왜요? 이 상황을 뭐 그냥 그걸 어쩌다 중계했어요? 보니까. 근데 그 3-4시에 뭐 이걸? 아니 그러니까 기사가 계속 뜨니까. 아. 기사가 계속 뜨니까 그러니까 뭐 놀았지. 처음부터 이걸 보려고 했겠어. 근데 기사가 계속 뜨는 거야.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흥미진진한 거야. 그래서 계속 기사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꼬박 샜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국힘은 해체해야 되겠다 진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로 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모델링 뭐 재건축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 허물고, 그러니까 국힘을 위해서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진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저는 권성동이 저기에 앉아 있는 한 이 정당은 답이 없다라고 봐요. 예. 권성동을 내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사실은 저는 좀 반전이라면 당원 투표 결과였어요. 사실은. 이제 후보 교체가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서 결국 이게 마가 선거잖아요. 김문수 후보조차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어쨌든 단일화 찬성이 80%가 넘게 나왔는데 당원들이 이렇게 마음을 진짜 하루 정도 만에 마음을 바꾼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명분에 없는 일들을 한 것에 대한 분노가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당원 투표에 대한 성격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교체, 한덕수로 교체 이게 아니라 간밤에 저질렀던 국민의힘의 여러 해괴망측한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을 용인하느냐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느냐 그렇게 그냥 반대 투표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 새벽부터 오전 내내 각종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이거 그렇죠. 잘못됐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야 이거 진짜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구나 깨달은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도 주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지난번 결선에서 38.8% 당원들이 한동훈 손을 들어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건 북한에서나 벌어질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쪽의 스피커인 의원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고 선택을 했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이 반대 의견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잘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은 이제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꽤 많이 보냈어요. 이거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쪽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방심했다. 그렇지. 그리고 뭐 한동훈 표가 이제 쫙 이제 여기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제가 제기한 건 아니고 뭐 음모론적 해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음모론이요? 또 뭐, 이게 뭐. 뭐냐면은 네. 이게 가처분 신청을 김문수가 냈잖아요. 그렇죠. 네. 김문수가 냈는데 이거를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거와 관련해서 법원이 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송달료가 뭐냐면은 그냥 선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급하기 때문에 하루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람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기각할 거면은 김문수의 신청에 기각할 거면은 이거를 송달료를 추가로 김문수 측에 법원이 요청을 할 리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급하게 보낸다라고 하니까 당 주류 쪽에서 그걸 양쪽이 다 알았다. 김문수도 알고 당 주류도 알았다. 이거 몇몇 언론이 보도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당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100개를 들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아예 기호 2번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덕수도 날아가고 김문수도 등록을 못하고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완전 파국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원이 지금 김문수 손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그날 바로 일요일 날 빨리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100개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더 이렇게
반대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 사람이 확인된 사람이 누가 봤죠 이거를? 수치를. 예, 수치를. 그러니까 누가 봤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 있을 정도로 이게 긴박하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이 가설에 대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실제 이게 굉장히 반대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법원에서 너무 긴박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김문수 후보 캠프의 그 박종진 전략기획본부장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그 추가 송달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용 쪽으로 좀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김문수 그렇죠. 후보 캠프 쪽에서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왜 새벽에 3, 4시에 했을까? 그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 후보 교체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래도 사람들의 분노 지점이 저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다. 저희가 그날 일요일 날 방송하면서 무엇을 가장 질타를 했냐면 왜 새벽에 하느냐고. 이건 한덕수 주려고 그냥 짜고 친 거 아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저 신청 공고가 새벽 2시 반에 나오고 3시부터 그러니까요. 4시까지 1시간 동안 32종의 서류를 딱 준비해서 그날 딱 낸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는 주려고 그런 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짜고 이거는 치는 거라고 잘못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9시부터 12시까지 해가지고 좀 상황을 원만하게 이끌어 갔으면은 당원 투표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새벽 3시 4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 뭐 쿠데타의 정당 아닐때 전신이 쿠데타로 다 있었던 그런 정당이잖아요. 이건 정치 쿠데타거든요. 이거는 신한당 공채 출신 앞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쿠데타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정치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은 그냥 그 뭐 이제 저기가 뭐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간 이거 훈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제 일종의 쿠데타 세력들이 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블록을 이뤄가지고 계속하는 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위원회라는 뜻인데 이거를 옛날에 쿠데타 세력들이 많이 써서 이거 훈타라고 부르는데 그냥 훈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 핵심에는 권성동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물러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여러 명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권성동이 남아 있고 그리고 김문수가 권성동 교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새로운 야합이 시작됐다 또. 예. 네. 이 당은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실은 이거 교체 사채 딱 있을 때 한 X는 한밤중에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X는 한밤중에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이 세 X들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일성을 남기셨더라고요. 오르신 말이에요. 그 말이 맞고 확실히 정치계를 떠나고 현장 정치 떠나니까 할 말을 시원하게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약간 과격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맞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게 과연 당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좀비 정당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만나서 협조 구하고 서로 포옹까지 했어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세상 어색한 포옹. 영상으로 보니까 아니 사실 사진으로도 그 어색함에 약간 손발이 이렇게 이랬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더 느낌이 그러네요. 더 사네요. 네. 근데 이제 김 후보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잘 배우겠다. 선대위원장 제안했고 한 전 총리가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해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결국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더라고요. 이게 대선 출마 선언 9일 만에 뭐 다 무산된 거잖아요. 한 전 총리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선대위원장을 선임하는 이유가 네. 선대위원장의 이미지랑 메시지를 갖고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지지층을 더 확고하게 결집시킬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거든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선대위원장 했을 때 이 두 가지 효과 중에 어느 것이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야말로 진짜 황당하겠죠.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와서 드세요라고 했는데 밥상이 완전히 그냥 난장판 돼버렸잖아요. 본인이 관료 생활하고 정치로서 인생을 마무리 잘하려고 했지만
상당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무슨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당한 대통령의 2인자 역할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분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이 과연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뭐 인천 땅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데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원팀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몸이 타겠죠. 애가 타겠죠. 그러니까 여러 명 이제 뭐 다 들어와가지고 뭐 용광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손절을 못하면은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안 도와준다라는 거고 아무도 지금 뭐 그쪽 몇몇 뭐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나 선거운동 못 도와주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고 지금 막 이게 얼마나 난장판이면은 그 비대위원 중에 이미자, 김상훈 이 두 사람은 김문수 날리고 한동훈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두 사람 다시 선대본부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한덕수가 아니에요. 한덕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문제야. 헷갈려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뭐 누가 사실은 김문수를 지금 솔직히 도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져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다들 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지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아, 이후를. 예. 그러니까 15%포인트 차로 지는 거냐, 역대급으로 22%포인트 이상, 25%포인트 차로 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게 좋냐, 이준석이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좀 타격이 덜하냐, 뭐 등등등의 지금 머리만 굴리고 있지, 이게 생각은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예, 역대 좀 최악의 선거고 최고로 싱거운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의원총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전에 의총장을 나설 때의 모습과는 달리 저 역시도 더 넓게 품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큰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내 통합 행보라고 읽혀지는데 쌍권 지도부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했고 사실 단일화 촉구 단식까지 감행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남았습니다. 쌍권 중에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남은 이 상황. 뭐 김 후보가 뭐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해달라고 교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어떻게 남아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원 뜻이 우리 김문수에 있는 만큼 과거에 우여곡절 다 잊자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권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태세 전환에 아주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이거를 일종의 정치 쿠데타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12.12 때 이제 전두환 뭐 일당들이 신군부가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래 알았어 인정하고 그럼 나는 보안사령관으로 다시 돌아갈게 이렇게 하고 최규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구테타를 하면 네.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뭐 그러니까 실제 쿠데타면 이제 깜빵 가고 이제 사형을 당하든 뭘 당하는 거고 여기 이 정도 정치 쿠데타면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가 문제라고 봐요. 권성동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고 김문수가 여기서 딱 손을 잡는 순간 김문수는 지금 새롭게 한덕수에 어차피 나가리가 된 거고 김문수 자기가 친윤하고 손잡고 뭐 자기는 이길 거면 꾸겠지만은 지더라도 그 이후에 당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광훈이 이제 슬슬 이 당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 세력들이. 아스팔트 보수 중심으로 또 재편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 당은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완전히 부시어야 되는데 부실 만한 동력은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이 평소에도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말씀도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듣고 있어 보니까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뭐 SNS에 권현세, 권선동,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한덕수 배후 조정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하라라고 이제 실명을 박아서 직격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쿠데타가 진압을 당했는데도 쿠데타 세력이 계속 자리 보존하면 그 쿠데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다. 친윤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없는 친윤계는 살아남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 정당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이 3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솔직히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대선에서 지더라도 그리고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본인 선거는 그 이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믿고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2년 안에 또 국민들 화나게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할 거야. 그러면 3년 후에는 우리 또 영남에서는 우리 또 찍어줄 수밖에 없어. 강남 지역구에서 우리 찍어줄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당이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체돼가지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없고 친윤 세력들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관심과 사랑과 눈길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저는 없어 보인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나갈 것 같아요. 그냥 지키면서 자기네들 권력과 기득권을 지켜나가면서 그 명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명분. 뭐 이재명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야당을 향한 특정 인사를 향한 수사나 조사가 진행이 되면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층들은 맞네. 이거 우리를 탄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당원들 딱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우맘님이 이런 지적하셨어요. 아직 당내에 김문수 세력이 없잖아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협력하는 척은 해야 되겠지요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의원총회에 대통령 후보 등록위에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 한 50명 정도밖에 참여를 50명. 안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측의 선 의원들 현역 의원들 자체가 적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없죠,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합을 해야 돼요. 김문수 입장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친윤을 등에 업고 한 60명 정도가 지금 김문수 쫓아내고 한덕수 옹립하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기는 등에 업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어제 나온 칼럼인데 이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읽어보셔라. 기득권 우파의 사멸, 도덕적 보수의 탄생. 그 매일경제의 노원명 논설위원이 쓴 에세이인데 네. 정말 기가 막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을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죄송한데. 내 기준에서 국힘은 기득권 우파 정당이다. 한국 엘리트층의 기득권은 생례적으로 기회주의적이며 철학이나 이념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들은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것은 지역주의다. 영남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당긴다. 영남인들은 우리가 주류라는 허위의식에서 한편으로는 호남에 대한 반발심에서 기꺼이 국힘의 장원이 되어 주었다. 국힘은 장원에서 나오는 안정적 소출을 믿고 방탕을 일삼다가 파산의 길을 갔다. 헌금 거두려다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오는 선지자에게 급전을 빌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약을 팔아 떼돈을 번 향정치성 의약품 사범들에게 고리 이자 돈을 빌려 쓰더니 그 약에 본인이 중독되고 말았다. 와 정말로 예. 매섭네요. 예, 그러니까 이 국힘에 대한 이 분노가 이 보수 정당의 이제 보수의 언론인들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거 말고도 더 신랄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권성동은 제가 말하는 거는 상징. 제가 권성동 의원을 뭐 좋아하고 싫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이게 권성동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권성동을 이 중요한 뭐 정계 은퇴까지 모르겠고 중요한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이 당은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이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당의 어떠한 지도부에 있지 않으면 본인에게 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요. 그런 추측을 본인에게.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물러나는 게 맞는데 본인은 어제 오전 내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입을 열면 이제 책임론이 가해질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유임이 된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죠. 근데
이게 내가 물러나면은 난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친윤계는 생명 연장의 꿈을 계속 꾸고 있다. 유산균만 먹어서는 생명 연장은 안 되니까 계속 권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